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회생 및 파산까지 알아보는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쓰며 돌려막기에 여기저기 대출을 했었는데 결국엔 남편 자신도 모르게 사채까지 손을 대고 있었더라고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남편의 사업체는 아무리 돈을 끌어다 쑤셔 넣어도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고 죽고만 싶었겠죠. 하물며 남편은 고민을 하면서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겠구나 싶어 나쁜 생각 한두 번 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한 3년 정도를 저렇게 아등바등 하면서 끌었더군요. 결국엔 다들 아시겠지만 뻔한 결과만 남편과 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핸드폰을 열기가 겁이 난다는 남편, 전화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정신은 반쯤 나가버리고 결국 남편은 제게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사업체를 끌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했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주말 부부거든요. 남편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바쁠 땐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는 우리 부부이기에 나 지금 일이 이렇게 힘들다. 당신의 힘이 좀 필요하다. 라는 말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희 부부는 좀 특별한 경우였었거든요. 한 번에 이혼 후 재결합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었는데 성격적으로 너무 맞질 않아 3년 만에 이혼을 했고 후에 거진 10년 만에 다시 합친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남편은 혼자 해결을 해보려고 애를 쓴 것이고 제게 망가진 모습 보여주기 싫어 감춘 듯합니다. 그런데 빚의 규모가 크다 보니 남편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빚이 제게 전가될 수도 있으니 빨리 술을 쓰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이죠. 저는 당연히 놀라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에게 실망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빚이 많은 건 죄가 아닌데 남편이 너무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한 번 깨진 결혼이었는데 다시 한 번 깨지는 걸 저는 허용할 수 없었기에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을 해보자 했습니다. 남편 제게 고마워했죠. 그리고 미안해했죠. 남편의 숨김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안 겪어도 되는 일을 겪어야 하는 제게 너무 죄송스러웠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 함께 해결하고자 했어요. 누구를 탓하기보단 얼른 해결을 하는 것이 맞았고 남편에게 숨 쉴 구멍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했으니 우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사채 빚뿐이더라고요. 나머지 밀린 금액들은 사정을 하면 되는 거였지만 사채 같은 경우엔 이자율도 너무 셌기에 가장 먼저 그것부터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남편 빚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남들에게 클 수도 있지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파이가 커서 빚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줄 알았는데 사채 빚 갚고 나니 딱 3억 정도가 남더군요. 지인들에게 융통했던 돈들, 거래처에 미처 지급하지 못한 것들 다 합쳐서 고작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면 몰수하고 시댁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댁 찾아갈 생각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통장을 들여다보니 찾아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저희 시댁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잘못한 건 남편 맞아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해달라는 대로 무턱대고 퍼주기만 한 남편의 과실이 가장 크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한 시댁도 저는 하나 잘한 것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간 시댁에 그렇게 돈을 많이 퍼다 준 사실을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는데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재결합을 한 뒤 저희는 서로의 돈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또한 시댁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남편이 감당을 하고 친정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제가 감당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잘 알지 못했던 거였죠. 저희가 이혼을 했었던 이유가 성격 차이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은 그 성격 차이 돈 때문에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다시 살림 합칠 때 다시 한번 그 실수 반복하고 싶지 않아 돈 문제는 다시 부부가 되었는데도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를 하자
라고 이야기를 마친 상태였었죠. 뭣도 모르고 결혼했었을 때 시댁은 저희 부부를 뜯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돈 들어갈 일이 많을 땐 하루에 대여섯 번 됩니다.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말이죠. 돈을 달라는 이유 아주 휘황찬란했었습니다. 하다 나중에 시아버지 담배값까지 계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용돈을 드리지 그랬냐 하실 겁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용돈 액수가 점점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체크카드를 드렸다가 나중엔 카드를 요구하시고 그 일로 저와 남편 대판 싸우고 앞으로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결제를 해드리겠다. 그러니 체크카드도 신용카드도 다 반납을 하셔라 하니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 불러대서 결제를 시키더라고요. 막 결혼하고 어린 나이였는데 왜 저렇게 했냐고요? 제가 졸부 집안 출신이거든요. 졸부의 돈이니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졸부는 미천하다고 생각을 해서 졸부 집안과는 인연 맺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와 인연을 맺어줬으니 돈이라도 쓰라는 거였었죠. 지금 같으면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부모들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죠. 걔 욕을 하곤 튀겠죠. 그런데 첫 결혼 때 저는 너무 어렸었습니다. 졸부라는 말이 부정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당시엔 남편이 너무 좋았으니까 남편만 내 옆에 있으면 된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뜯기다 보니 결국 부부 사이 안 좋아지고 결국엔 이혼까지 한 거였죠. 후에 만나서 다시 예전에 감정 올라왔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심각하게 반대를 하셨었어요. 다시 또 한 번 그런 지옥 속으로 네 몸 던지고 싶은 거냐고. 그런데 그땐 상황이 조금 달랐었죠. 다시 재결합의 조건이 각자의 돈은 각자가 관리한다는 것이었고 시댁에서 제게 손 벌리는 일을 없게끔 한다는 것이었으니 예전과 같은 상황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었죠. 제게 손 벌리는 일은 없었지만 남편의 통장 훑어보니 네, 여전히 그들은 그랬더라고요. 남편을 뜯어먹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 찾아갈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부모 찾아가서 지금 남편이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 돈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 말했습니다.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하더군요. 자기들은 그냥 자식의 효도를 받았을 뿐이고 아들이 알아서 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 줄도 몰랐고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다. 너는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돈을 해달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것이냐. 사업 잘 되고 있었는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안 되는 거 보면 네가 우리 아들 돈 다 가져다 쓴 거 아니냐고 오히려 제게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재결합하고 나서 시부모님들 찾아오지도 않는 년이 뭐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해달라고 하는 거냐? 아들이 효도하고 싶어서 자기 부모 돈 준 건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돈을 내놓아라 마라 말을 하냐? 너 참 웃기는 애다. 니들이 다시 합친 거 우린 상관 안 했어. 왜냐? 우리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을 안 하거든? 너랑 우리의 연은 너 처음 이혼했을 때 끊어진 거야. 그런데 왜 남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지랄을 떠시나요? 이보세요. 우리 알아요? 우리 아냐고요? 이거 완전 도둑년 아니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돈을 달라 말라 말을 하냐고? 쓰셨으면 당연히 주셔야죠. 지금 아드님 사업이 어렵다고. 그럼 당연히 부모로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효도받고 사느라 편하게 사셨잖아요. 지금 아들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지 알긴 하세요? 남인 저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아들이라면서요. 효도한 부모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나몰라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보세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리고 댁은 누군데 우리 아들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아유 참 기가 막히네. 얼른 좀 꺼져 줄래요? 우리 아들이 왜 힘들어? 니년 때문에 힘들지. 왜 우리 때문에 힘드냐고. 썩 꺼져. 우리 아들은 우리한테 돈 이야기 한 번도 꺼내지 않으니까 너는 얼른 가보라고. 어디서 이게 사기를 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부모들이에요. 저 뜯어먹고 살지 않으니까 아들 뜯어먹고 사는 인간들. 참 빈대 같은 인간들입니다. 남편이 왜 말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남편에게 의논도 안 하고 그곳 찾아갔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이 먼저 자기 부모에게 알렸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통장 들여다보면 시부모들은 도와줘야 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힘들어진 데엔 시부모의 책임이 반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돈 줄 인간들 절대 아니죠. 남편은 그 점 알고 있었기에 더 제게 미안했었던 거였고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미천하다 생각하는 저희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를 때려 죽이려고 하셨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 남편은 살려야 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에게 먹을 수 있는 욕 다 먹었고 남편 또한 불려 들어가서 욕 먹고 살면서 먹을 수 있는 욕은 그날 다 먹은 것 같네요. 결국 친정 부모님은 해결을 해주시겠다 하시긴 했어요. 다만 조건을 거셨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친정 부모님 근처에 있는 친정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였었죠. 그리고 시댁과는 아예 인연 끊어버리는 걸로. 이것만 지켜주면 해결해 주시겠다 하더군요. 남편은 자기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버렸으니 자식도 부모 버릴 수밖에요. 친정 부모님의 말씀대로 다 따랐습니다. 이사하고 이후 시댁하고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빚도 해결해 주시고 덤으로 여유 자금까지 내놓아 주셨죠. 이렇게 하기까지 한 3달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 3달 동안 이제 당신들하고 인연 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들 또한 저희 부부에게 연락 온 적 없었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끊어지는 거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질 않는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전화를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만일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 생긴 거면 저를 가만히 두질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쇼를 하고 있는 거였었죠. 이사했고 일 다 해결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일부러 받지 않는 것이다. 왜냐면 앞으로 당신들 얼굴 볼 이유 없고 연락할 이유 없으니 그 사람이 그리 행동을 하는 것이다 했죠. 그 애한테 못 들으셨어요? 이제 아드님 볼 일 없을 겁니다. 이사도 했고 앞으로 당신네들이랑 연락할 일 없을 거예요. 아니 어디로 이사를 한 거냐? 우리 아들 별일 없는 거지? 우리 아들한테 뭔 일 생긴 건 아니지? 참 빨리도 물으시네요. 아무 일 없고요. 당신들은 남편을 버렸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미천하다 했던 내 부모가 당신 아들 받아줬어요. 아마 평생 당신들하고는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연락 마세요. 그럼 혹시 그 사돈이 집도 해주신 거니?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주신 거지? 아이고 내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야겠구나. 우리 사돈들에게 감사하다 절이라도 해야겠어. 제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갑자기 사돈이라니? 며느리로 생각한 적 없다고 하더니만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아마 이런 생각이었겠죠. 우리 아들 급한 불 껐으니 이제 다시 뜯어먹을 일만 남았구나. 이제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테니 좋은 소리 해서 다시 우리 아들한테 돈 좀 받아야겠구나. 게다가 졸부 사돈이 우리 아들 돈 해주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더 문제가 없겠다. 게다가 집도 준 듯한데 꼭 우리 아들 명의로 하게끔 해야지. 그래야 더 뜯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분명 일이 마음을 먹고 저 자세로 나온 거였습니다.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염치 없었던 사람들이 뭔 일이 있다고 염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겠습니까? 부모님 집이고 명의는 당연히 부모님 명의이다. 만일 아들 명의를 해주고 싶거든 돈 달라고 했습니다. 돈 있냐고. 그럼 아들 명의를 해주겠다고. 그런데 아마 이제는 돈 해준다고 해도 당신 아들이 그거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 일단 잡소리 집어치우라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시부모 전화 안 받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평생 안 보고 살겠다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가끔 전화 오면 받긴 해요. 그리곤 쏘아붙이죠. 만일 쏘아붙이는 소리 듣기 싫으면 자기들이 전화 그만하겠죠. 그렇게 몸이 좋지 않다 하는데 나랑 뭔 상관? 당신 자식도 상관 안 하는데 남인 제가 상관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게 부모입니까? 써먹을 땐 써먹고 써먹을 만하지 않으면 버리는 게 부모냐고요. 분명 남편은 평생 자기 부모 안 볼 겁니다. 당연하죠. 남편은 그렇게 처절하게 버렸는데 미쳤다고 자기 부모님 다시 보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